투자는 건강하게, 맘 편하게, 오래. 안녕하세요. 캡인베스트먼트 허정욱입니다. 오늘은 다시 한번 삼양식품에 대한 검토, 리뷰, 분석을 해드려 보고자 합니다. 사실 작년에 라면 기업 업체들을 분석을 하면서 삼양식품이 한번 언급이 됐었습니다. 그때도 삼양식품 주가가 되게 많이 올라 있었던 상황인데 작년 하반기 들어서면서 조금 조정을 받다가 갑자기 최근에 한 4월 달부터 주가가 확 하고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왜 올랐을까 이유를 찾아보면서 되게 귀여운 이슈가 있었고 그 이슈를 보면서 삼양식품에 관심을 가지시는 투자자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서 오랜만에 삼양식품을 별도로 한번 분석해봐야겠다 생각 들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화면으로 가시죠. 네, 삼양식품 차트 먼저 보시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년 하반기부터 해가지고 올해 초 한 2월달 정도까지는 주가가 조금 조정을 받는 시기였어요. 근데 3월 말 정도부터 해서 사실상 3월 초죠. 3월 초부터 해서 두 달 동안 주가가 되게 많이 올랐습니다. 17만 원 정도 하던 친구가 뭐 30만 원까지 올라갔으니까 두 배가 조금 안 되는 상승분은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보였다라고 하는 거고, 그 원인이 뭔가를 찾아보니까 너무 재밌었어요. 4월 23일은 난 주가인데 미국에 뭐 카디비라고 하는 가수분이 계시대요. 근데 이분이 불닭볶음면 먹방 영상 이제 SNS에 찍어서 올리면서 다시금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해외 쪽에서의 이슈를 좋게 봤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면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정리를 드려볼게요. 도대체 삼양식품의 주가가 왜 저렇게 올라갔느냐라고 하면 삼양식품이 수출을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바로 실적으로 한번 보시면 전체 합계 매출 보시면 6천억, 9천억, 1조 2천억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 중에서도 수출이 굉장히 도드라져요. 물론 내수도 괜찮습니다. 내수도 2,500억, 3,000억, 3,500억 매년 500억씩 늘어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2년 동안 보면 매출이 한 41% 증가했어요. 하지만 수출 한번 보세요. 수출이 4천억, 6천억, 8천억, 빵빵빵 2천억씩 뛰어 올라갑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수출 성장률이 100%가 넘어요. 그럼 도대체 어디다가 그렇게 팔고 있느냐, 어디가 그렇게 핫하냐라고 해서 한번 살펴보면 물론 뭐 회계 처리 때문에 약간 하이브리드를 섞여 있기는 하지만 미국하고 중국이 보입니다. 밑에 있는 게 이제 지역별로 매출 구분한 거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위에 있는 게 2023년도 지역별 매출입니다. 중국 쪽에서 1280억 팔던 애가 2200억 팔았고요. 미국 쪽에서 600억 팔던 애가 1600억 팔았어요. 미국 쪽에서는 거의 2배 이상 늘었네요. 중국 쪽에서도 2배 조금 덜 늘었고요. 굉장히 좋은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 일본은 뭐 그냥 그저 그런 수준이라고 치고, 해외 쪽에 인도네시아 쪽 매출이 새로 잡혔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수출하고 있었던 국가들에서도 폭발적인 성장을 하는 동시에 새롭게 수출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지역도 속속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에서 되게 긍정적으로 봐줄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오케이.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불닭볶음면 때문이죠. 불닭볶음면이 해외에서 되게 좋은 인기를 끌면서 삼양식품의 주가가 올라갔다. 근데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어떤 거를 생각하실 수 있냐면, 불닭볶음면이 저렇게 핫해졌었던 이유는 사실은 삼양식품이 의도했었던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 음식이 워낙 기본적으로 좀 맵잖아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한테 한국의 음식이 되게 스파이시한 걸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불닭볶음면은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도 유별나게 매운, 그래서 참 그 스트레스 풀리는 목적으로 많이들 드시죠, 젊으신 분들이. 그래서 유독 매운 그런 한국 음식, 그리고 한국 라면인데, 그게 해외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의 불닭볶음면을 체험을 해보면서 와, 이렇게 매운 음식이 있어? 근데 또 조금 맛있거든요, 먹어보면. 그러면서 이게 갑자기 인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해외 이제 인플루언서들이 불닭볶음면을 이제 사서 그거 먹는 먹방 챌린지, 매운 거 견디는 챌린지 이런 거 찍거든요. 그런 것들이 반응을 일으키면서 보는 시청자들도 불닭볶음면 저게 뭐야 하면서 먹어보게 되고, 그러면서 해외 반응을 되게 잘 이끌었어요. 여기까지는 사실상 운이 결정해 준 거죠. 삼양식품이 노력해서 된 건 아니에요. 근데 저는 어떤 걸 보냐면, 삼양식품이 그 틈을 타서 되게 마케팅을 잘했습니다. 일단 대신증권 리포트를 하나 참고로 좀 드려볼게요. 불닭 관련된 그 제품 스큐, 그러니까 제품 포트폴리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걸 보니까 그냥 일반적인 불닭볶음면만 있지 않아요. 여기 보시면 되게 다양한 종류의 불닭볶음면이 있고, 특히 이 소스가 보시면 일반 불닭 소스를 넘어서서 뭐 까르보 불닭 소스, 불닭 마요, 치폴레, 스리라차 이런 거는 막 멕시코 이런 데 타겟팅하는 거죠. 커리도 있습니다. 뭐 불닭 마크니 커리, 불닭 반달로 커리 하면서 여기가 인도, 인도네시아 이런 쪽 타겟이겠죠. 이렇게 보시면 저는 어떻게 정리드릴 수 있을 것 같냐면, 물 들어올 때 노져왔다는 얘기입니다.
기업에 운이 따를 수도 있고 운이 따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운때가 왔을 때 그게 준비되지 않아서 그 운때를 놓칩니다. 그게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저희들도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잖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 근데 삼양식품은 어쨌든 그렇게 인플루언서, SNS에서 찾아왔었던 운을 마케팅을 거기다가 최적화돼서 붙이면서 오케이 그러면 해외 진출에 딱 맞는 그런 제품 수급을 확 확장하자. 신제품 내고 여러 가지 플레이버를 준비를 해서 얘네들이 오리지널 버전만 찍는 게 아니라 이게 정말 걔네들의 일상 음식 속으로 들어가 볼 수 있도록 그런 걸 하자라고 하면서 제품 스킬을 넓혔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삼양식품 마케팅 판 쪽 이런 쪽에 또 어떤 분이 계시는지 모르지만 너무나 훌륭한 경영 의사결정이 이루어졌었고 거기에 계신 모든 직원분들도 참 좋은 전략들을 세웠다라고 하면서 주주의 한 사람으로서는 조금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런 생각이 드실 수가 있죠. 아 이거 라면 수출하는 거 삼양식품만 할 수 있는 거냐? 옷, 농심, 오뚜기 이런 애들도 하실 수 있는 거냐라고 하지만 이게 아직까지는 삼양식품만의 전유물이긴 합니다. 왜 그런지를 말씀드릴게요. 화면 보시면 일반적인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는 보통 음식료 업종이 해외 수출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나라마다 그 음식 식문화가 되게 많이 달라요. 사람들의 애피타이트도 많이 달라서 우리나라에서 성공한 음식 기업들이 해외 그 물건을 그 제품을 그대로 가져가서 성공시키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내수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뭐 과거 몇십 년 전에는 성장이 빠르던 시기다 보니까 GDP가 막 올라가는 시기였고 그거에 따라서 사람들이 음식을 섭취하는 어떤 양 가격 이런 것도 올라가다 보니까 그때는 음식 업종들이 막 올랐었죠.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 GDP 해봤자 뭐 1년에 1, 2%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성숙기에 들어선 경제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음식을 소비하는 특히 라면을 소비하는 그 소비량 퀀티티가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럼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내수 음식료 업종의 실적을 결정하는 것은 뭐냐면 판매 가격이에요. 자, 어떤 경향을 음식료 업종들이 가지고 있냐면 경기가 꺾이거나 올라가거나 할 때 막 인플레이션이 와서 원가가 상승해요. 라면으로 치면 뭐 소맥, 파뮤 이런 것들을 가져다 쓰거든요. 얘네들의 원가가 상승하면은 자신 판가를 올리지 않고서는 자기네들이 마진 하락을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원가가 상승했을 때 주기적으로 판가를 올리게 됩니다. 근데 되게 웃긴 게 화학업종이랑 이게 다른 거예요. 나중에 원가가 하락할 수 있겠죠. 소맥, 파뮤 가격이 떨어진다고요. 근데 그때 이 음식료 업종들이 판가를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이게 음식료 업종의 특징이에요. 이게 왜 이게 가능하냐면 음식은 거의 필수 소비재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격을 올렸을 때 물론 불편함을 표출하긴 하지만 그 올라간 가격에 한번 익숙해지면 그걸 계속 산다는 거죠. 오히려 경기가 어려울 때는 사람들이 라면을 더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필수 소비재라는 거죠. 그러면 얘네들은 원가가 떨어졌을 때 판가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때 마진 개선이 이루어지면서 실적이 땅 뛰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별 이슈가 없잖아요. 그럼 GDP 정도로 맞춰서 성장하는 산업이에요. 음식료 업종. 그리고 특히 라면 업종을. 근데 필수 소비지이기 때문에 원가가 올랐을 때 판가를 올렸는데 나중에 원가가 떨어졌을 때 판가가 유지가 되면서 마진을 벌려가는 업종이에요. 물론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이걸 되게 치사하다라고 느끼시겠지만 이 업종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은 경기가 꺾인다라고 하는 얘기는 경기가 하락하고 불황이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때 마진이 늘어나 버릴 수도 있는 구조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경기 방어주라고 저희가 표현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음식료 업종은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안에 어떤 주류를 차지하게 두시기에는 조금 위험한 그런 배분이기는 해요. 어쨌든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성장을 바라보고 가는 건데 이 친구들은 성장을 하지 않으니까. 다만 경기 방어적인 성격이 있다 보니까 포트폴리오의 일부분을 이런 애들로 채워놨을 때 조금 주식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 친구들의 주가가 조금 탄탄하게 버텨주면서 조금 포트폴리오 하락을 견뎌줄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그 정도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뭐 농심, 오뚜기 다 마찬가지예요. 수출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근데 걔네들이랑 다르게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얘도 내수가 정체되어 있는 거는 맞아요. 내수는 정체가 되어 있는데 차별점이 뭐냐면 앞에서 계속 강조드렸었던 해외 시장 쪽에서 엄청난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시장에서 삼양식품을 파악하는 그 멀티플이 달라지는 거예요. 얘가 갑자기 다르게 보이는 거죠. 원래 다른 라면 업종들은 그냥 GDP 따라가는 애들이에요. 근데 GDP가 크게 성장하지 않으니까 그냥 고만고만한 주가가 항상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해외 시장에 대한 멀티플이 붙어주면서 갑자기 성장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예를 들면 다른 라면 업체들 같은 경우는 펄은 10배도 안 줘요. 한 6배, 7배 줄까요? 그 정도밖에 안 되던 애가 갑자기 멀티플이 높아지면서 성장주의 멀티플까지도 받아버리는 아주 이례적인 상황이 작년에도 발생을 했었던 거고 올해 카디비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죠. 올해 지금 3월, 4월에도 그런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만 더 욕심을 내서요. 삼양식품의 밸류에이션, 적정 주가에 대한 평가까지 한번 해볼게요. 아주 가볍게만 드리는 거니까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거를 통해서 삼양식품에 대한 매수 매도 추천을 드린 건 절대 아니에요. 모든 투자 의사 결정은 여러분들께서 직접 하셔야 된다는 거 강조드리면서 공부 목적으로 한번 숫자 살펴보자는 겁니다. 2023년도까지는 삼양식품의 실제 매출 내역들이 나와 있고요. 2024년도가 예상되는 게 여기 증권가 컨센서스예요. 1조 4천억, 1조 6천억, 1조 9천억. 굉장히 빠른 매출 성장을 시장에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단기순이익도 1,500억, 1,800억, 2,200억 예쁘게 나와주고 있죠. 그럼 제가 이 자료 만들 때 기준으로 이게 5월 6일 날 자료를 만들었는데 이때 시가총액이 2조 3천억이 조금 안 됐었습니다. 그러면 삼양식품이 물론 성장주의 멀티플을 받고 있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음식료 업종이니까 막 반도체 같은 애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타겟퍼 한 10배, 12배 정도 줘보자는 거죠. 왜 그러냐면 한국 시장의 평균퍼가 한 10배, 12배 정도 놀고 있고 실제로 과거 재무추이를 제가 찾아가 보니까 삼양식품이 매년 평균적으로 한 12배 정도의 퍼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10배 지금도 한 10배, 12배 정도 주면은 그렇게 오버하는 밸류에이션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2조 3천억이라고 하는 시가총액이 적정 시총이기 위해서 순이익을 얼마가 내야 되느냐를 거꾸로 저희가 계산을 해본다면 2조 3천억 나누기 10배에서 12배 정도로 하면 되잖아요. 그럼 요구되는 당기순이익이 한 1,900억에서 2,200억 정도 된다는 거죠. 그럼 1,900억에서 2,200억의 순이익을 달성해 줄 수 있는 해는 2025년도, 2026년도입니다. 그죠? 1,800억에서 2,200억이 나오니까. 그러면 이게 과연 과하게 땡겨온 거냐, 미래 성장 가치를 과하게 땡겨온 거냐라고 하면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2024년도는 1,500억밖에 안 되니까 이거 비싼 거 아니냐 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들 지금 벌써 5월이에요. 2024년도가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24년도에 예상되는 이익은 이미 충분히 과거 실적에 반영되고도 남는다. 과거 시가총액에. 그럼 시장은 미래를 보는 거다 보니까 저희는 적어도 25, 26년도 실적을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때 증권가에서 예상한 어떤 컨센서스 이익에 맞춰보면 지금 시가총액 그렇게 비싼 거 아니다. 물론 저평가는 아니에요. 제가 솔직히 생각했을 때 저평가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여기서 욕심내면 더 가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한번 정리 드려볼까요? 삼양식품이 다른 라면 업체들과 다르게 주가가 폭풍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해외 쪽의 성장이 너무나도 두드러졌기 때문이다. 물론 그 성장의 시초는 행운이었죠. 운이 좋았었는데 그 운대에 맞춰서 삼양식품 마케팅이 너무너무 잘 됐고 신제품 출시도 그거에 맞춰서 잘 됐어서 물 들어올 때 노를 아주 훌륭해졌는 그런 과정 때문에 멀티플이 시장에서 주는 멀티플이 달라지면서 주가가 계속 상승했었다. 그래서 멀티플 하다 보니까 생각난 게 밸류에이션을 한번 해보자 해서 보니까 현재 시가총액을 퍼 10배에서 12배 정도를 넣었을 때 충족시켜주는 그 당기순이익이 뭐냐, 어느 정도 당기순이익을 내줘야 되느냐 라고 했을 때 딱 25년도, 26년도 예상되는 컨센서스 순이익을 땡겨온 정도다. 그렇기 때문에 싸지는 않지만 적어도 고평가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삼양식품 주주들께는 너무너무 축하드린다 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